이번 영상에서는 파운더스 프리미엄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상자를 열면 안쪽에 파운더스 사용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내된 방법에 따라 사업 만들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서 안쪽에는 워크북, 라이브러리북, 컨셉북이 있는데요. 라이브러리북 혹은 아이디어 카드를 보고 워크북과 컨셉북을 순서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살펴보면 카드를 배치하는 보드판을 볼 수 있습니다. 보드판은 A파트 상품, B파트 홍보, C파트 제작, D파트 사용자로 구성되어 있고 A에서 D 순서대로 카드를 배치하면서 아이디어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워크북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펴고 내가 구체화할 사업 아이디어를 적을 텐데요. 저의 사업 아이디어인 잠 준비 잘하도록 돕는 서비스라고 작성했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만들고 싶었던 서비스가 있었다면 저와 함께 구체화해도 좋겠네요. 페이지를 넘겨서 A파트 상품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보죠. A파트 카드를 준비하고 A1 시장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시작하자마자 제 사업에 맞는 카드가 나왔어요. A1을 표시해주고 카드명을 적습니다. 그리고 좋은 수면이 질병 예방 치료에 중요하다라고 아이디어를 작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이디어를 적을 때 꼭 좋은 아이디어만 적으려고 노력할 필요 전혀 없어요. 파운더스의 목표는 사업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체화시켜 보는 거니까 내용에 좋고 나쁨을 생각하지 않고 빠르게 적어 나가겠습니다. 작성을 완료한 카드를 보드에 배치하고 다음 카드를 계속해서 살펴보죠. 새로운 카드를 선택하고 이렇게 작성해 줍니다. 동일하게 카드를 배치하고 다음 카드를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문화 관습이라는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원래 카드의 의도는 우리의 전통 문화, 사회적 관습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모습이라는 의미로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카드에 써있는 내용에 집착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느낌으로 빠르게 아이디어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건강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수면 서비스니까 당연히 건강과 관련이 있겠죠. 제가 작성한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 건강한 수면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움직이고 잠자고의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아마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서비스를 만들게 될 거예요.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작성이 다 완료되면 카드를 배치하고 다음으로 음식 음료 카드를 선택했어요. A1은 시장에 대한 카드라고 했잖아요. 음식 음료 카드를 선택했다는 것은 음식 음료 시장도 우리가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면 서비스를 만드는데 음식 음료 시장도 신경 써야 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드 놓는 자리가 4칸밖에 없다고 4개만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을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제 마음대로 내 몸과의 소통이다 라고 해석해 버렸어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A1의 나머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A1의 내용을 다 작성하고 A2 제공 서비스 카드를 살펴보죠. A1이 진출하는 시장이었다면 A2는 거기서 소비자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카드입니다. 저는 숙박시설 카드를 선택했는데요. 이 카드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숙박시설이면 잠을 자는 곳이잖아. 내 수면 서비스와 관련이 있겠네? 어떻게 관련 지으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적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2 제공 서비스의 나머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A2의 내용을 다 작성하고 A3 판매 방법 카드를 살펴보죠. A1에서 선택한 시장에서 A2에서 선택한 서비스를 어떻게 판매할지 A3에서 선택합니다. 이렇게 A1, 2, 3이 모여서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파트의 이름이 상품이에요. 선택한 카드의 이름과 그 내용을 작성합니다. A3 카드는 앞선 1, 2와는 다르게 모르는 단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카드 하단의 설명을 차분히 읽어보면 평소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경험해봤던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선택한 추가 옵션 별도 부담 판매는 모바일 게임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게임은 100% 공짜로 플레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만 결제하는 방식이 추가 옵션 별도 부담입니다. 저는 우리 서비스에 맞게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A파트 카드 모두 살펴보고 아이디어를 작성했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살펴볼 B파트는 홍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홍보를 통해 알려질 우리 서비스의 모습과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구체화합니다. 가장 먼저 B1 메시지 카드를 살펴볼게요. B1 메시지는 여러분이 A파트에서 작성했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브랜드를 표현하는 한 줄, 그러니까 카피나 슬로건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카드들을 살펴보면서 다양하게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저는 균형 있는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이 카드로 일과 쉼의 균형 잡힌 삶을 사세요라는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연하다 카드를 골랐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시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런 계획은 만들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매우 어렵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을 때 계획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서비스에서 유연하게 계획을 수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연함이 서비스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되어도 좋겠네요. 계속해서 카드를 살펴보다 보니까 느낌이 비슷한 여러 장의 카드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한 번에 묶어서 내용을 작성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다, 느긋하다, 여유있다, 고요하다, 안정적이다 카드들을 묶어서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키워드가 여러 개다 보니까 내용도 충분히 길어졌네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B1의 메시지를 다 작성하고 B2 홍보 목표 카드를 살펴보죠. 우리가 홍보라고 하면 단순히 물건을 팔기 위한 목표로만 홍보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판매를 위한 홍보가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만드는 수면 서비스에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일단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지 더 살펴보든지 말든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식 개선 카드를 수면 서비스의 홍보 목표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B2 카드를 모두 살펴보았고 B3 사용자 이익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서비스를 사용할 때 사용자가 얻는 이익에 대해 정리합니다. 이것으로 홍보된 내용을 사용자가 보게 되면 아, 내가 저 서비스를 사용하면 이런 이익을 얻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B3 카드를 모두 살펴보았고 B4 홍보 주제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문제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B2에서 선택한 홍보 목표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자료를 만들게 될 텐데요. 그 자료에 사용될 다양한 주제들을 B4 홍보 주제 카드를 보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공공문제 카드를 선택해서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해진 불면증을 홍보 주제로 작성하겠습니다. 작성된 카드를 보드에 배치하고 다음 카드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의 권장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주제로 적합해 보이네요.
이렇게 B4까지의 내용을 작성하고 B5부터 9까지의 카드가 담겨있는 다음 상자를 꺼냅니다. B5는 홍보 내용입니다. 저는 장소 카드를 선택했어요. 이전 단계에서 선택했던 카드들을 다음과 같이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공공문제로서의 불면증을 주제로 자료를 만들 때 그 컨텐츠를 구성하는 내용으로는 수면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면 어떤 혜택을 얻는지 보여준다. 이렇게 연결해서 홍보 컨텐츠 계획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B6은 소통 형태입니다. 우리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고객과 어떻게 소통할지를 선택합니다. B7은 콘텐츠 포맷입니다. 우리 서비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주제에 맞는 콘텐츠 형태를 찾으면 좋습니다. 저는 체크리스트라는 포맷을 선택했는데요. 실제로 잠을 잘 준비를 하는 사용자가 체크리스트로 점검 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하면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 같아서 체크리스트를 선택했습니다. 작성이 완료된 카드를 보드에 배치하고 다음 카드를 살펴보죠. B8은 콘텐츠 디자인입니다. 우리의 서비스와 브랜드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카드를 여러 장 선택했습니다. 비슷한 느낌의 카드들을 모아보니 내가 만들고 싶은 브랜드의 이미지가 어떤 건지 저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디자인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B파트 마지막으로 B9 홍보 채널을 선택합니다. 다양한 카드를 살펴보고 우리 서비스 성격에 맞는 홍보 채널을 선택합니다. 저는 브랜드 블로그 카드를 선택했는데요. 수면 서비스는 우리 몸과 관련되다 보니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 블로그에서 우리의 연구 내용과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면 신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블로그를 보고 아, 얘네 좋은 수면의 진심이구나를 느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B파트 카드를 모두 살펴보고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습니다.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다음으로 살펴볼 C파트는 제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C파트 제작은 생산, 보관, 판매, 배송, 사용 환경, 그리고 그 밖의 제작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파트를 작성하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실제로 제품 서비스를 제작하고 유통할 때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사업의 강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특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카드를 선택해 볼게요. C1 생산 카드에서는 자체 생산 운영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서비스에 사용되는 앱은 유지 보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1에서 카드를 하나 더 선택했어요. 업체 위탁 생산 운영 카드인데요. 다른 업체에게 생산과 관련된 운영을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서비스에 사용될 건강 정보는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겠죠? 검증된 전문가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주니까요. C2는 보관에 대한 카드입니다. 제품 서비스를 만들고 난 후에 보관할 때 준비해야 할 부분을 체크합니다. 만약에 우리 상품을 보관하는 방식이 특별하다면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관 장소 카드를 선택하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향을 보관한다고 작성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서 상상해서 썼는데요. 나중에 실제 사업을 만들 때는 이런 모든 부분을 꼼꼼히 조사해 봐야 합니다. C3은 판매에 대한 카드입니다. 업체 위탁 판매 운영 카드를 보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쇼핑몰 등에서 침대와 침구류를 판매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파는 업체와 제휴해서 우리 제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당한 계약을 해서 판매당 수수료를 정해야겠죠. 이번에는 판매에 투입되는 노동력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수면 관리사가 있으면 어떨까요? 물론 제가 방금 생각해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면 관리사가 영업도 하고 판매도 하고 관리도 해주는 사업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C4 배송에서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아무것도 적지 않고 C5 사용 환경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용 환경에 필요한 소모품 카드를 선택했는데요. 앞선 C2 보관에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향을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그 향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소모품이 되겠죠. 그 소모품의 잔량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는 아이디어를 작성했습니다. C6은 원천 기술입니다. 우리 서비스만 가지고 있는 고유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알고리즘을 선택했는데요. 수면 서비스가 좋은 수면을 위한 정보도 주지만 사용자의 수면을 분석해서 수면 보고서도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수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고도화될수록 다른 업체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 될 거예요. C7은 서비스 기획 카드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 때 필요한 기획 작업에 대한 카드입니다. 저는 프로토타이핑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미리 사용자 테스트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8번째는 개발 범위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로 개발할 카드를 선택합니다. 저는 관리자 페이지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자 페이지는 회원 관리나 상품 재고 관리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저는 C6에서 선택한 알고리즘 카드와 연관지어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수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거나 계절, 날씨, 사회적 이슈들과 수면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C파트 카드를 모두 살펴보고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제작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다음으로 살펴볼 D파트는 사용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D파트 사용자는 우리가 만든 제품,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D파트를 시작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은 이미 이 사용자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 사업을 만드는 여러분과 가장 닮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들이겠죠. 지금부터 D파트 사용자에 대해 정리하면서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D1은 과거 경험 카드입니다. 우리 상품과 연관된 사용자의 과거 경험을 선택합니다. 저는 소비 실패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제품에 관심 있을 만한 사용자는 이미 좋은 수면을 위해 여러 가지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해서 이용해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사용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2는 성격입니다.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성격을 선택합니다. 저는 효율적 탐구자라는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사용자는 단순히 누가 좋다는 말만 믿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을 살펴보고 비교하고 실험해서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용자의 성격에 맞게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꼼꼼하게 제공되어야겠네요. D3은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목표입니다. 저는 불편 예방 방어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불면증이라는 불편함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용자라고 생각합니다. D4는 주변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우리 제품을 사용할 때 어떤 상황에 있는지 선택합니다. 잠자기 전 카드를 선택하고 잠자기 전 2-3시간 전부터 수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작성했습니다. 다음으로 D5는 습관입니다.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갖게 되는 새로운 습관에 대해 작성합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습관 카드를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잠을 자고 싶다고 작성했습니다. D6은 관련 집단입니다. 우리 제품을 사용할 때 사용자와 관련된 집단을 선택합니다. 수면 활동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잠을 잘 준비해서 정해진 시간에 자고 싶어도 가족이 만약에 야식을 시켜 먹으면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막 말을 걸면 크게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 서비스의 경우에는 관련 집단이 매우 중요할 것 같네요. D7은 집단 관계입니다. 앞선 D6에서 선택한 집단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선택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 도출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에서 동거인을 설득하는 기능이 필요하겠네요. D8은 환경 인식 카드입니다. 상품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주변 환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선택합니다. 저는 집중 환경 카드를 선택하고 사용자가 잠을 잘 준비, 그리고 잠을 자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디파트 카드를 모두 살펴보고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대로 사용자가 나와 비슷한 모습 맞나요? 저도 사업을 만들면서 결국 브랜드는 나의 성향,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파운더스 워크북을 모두 작성했습니다. 이제 파운더스 프리미엄에 함께 포함된 컨셉북으로 사업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워크북과 컨셉북을 나란히 놓고 컨셉북을 펼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안내된 방식으로 컨셉북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에 작성했던 워크북의 내용을 보면서 함께 묶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골라봅니다. 저는 보건의료, 공익, 건강을 하나로 묶어서 A1 시장의 첫 번째 특징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이름 칸에 선택한 카드를 적고 워크북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종합해서 오른쪽 빈 칸에 적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떤 대단한 발견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아이디어를 묶는 제목을 정한다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A1 시장의 두 번째 특징으로 성장, 자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스케줄, 여가, 레저를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묶은 내용을 한 번 더 하나의 내용으로 정리하면 A1, 우리가 진출하는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출하는 시장은 개인 건강관리를 통한 공공이익 증대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니 우리 서비스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처음으로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A부터 D파트까지 사업 컨셉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출하는 시장은 개인 건강관리를 통한 공공이익 증대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은 온오프라인 연계 수면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무료 가치 활성화 후 도구를 판매하기입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바르고 유연한 삶에서의 쉼입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목표는 수면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려준다입니다. 우리가 사용자에게 주는 혜택은 좋은 수면으로 얻는 건강입니다. 우리의 홍보 소재는 공공문제로서의 수면과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내용은 원인을 해결하는 실제 사례입니다. 우리가 사용자와 소통하는 방법은 온오프라인 연계 소통입니다. 우리의 콘텐츠 포맷은 유용한 내용 제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시각적, 감정적 평화로움을 보여준다입니다. 우리의 홍보 채널은 외부 채널로 유입시키고 내부 채널에서 풍부한 정보를 제공입니다. 우리 상품의 생산 방법은 관리 요소와 신뢰 요소를 분리한다입니다. 우리 상품의 보관 방법은 보관 장소와 기술을 확보한다입니다. 우리 상품의 판매 방법은 수면, 휴식 관련 제휴 채널 확보하기입니다. 우리 상품의 사용 방법은 스마트한 방법으로 연동시키기입니다. 우리 상품의 제작 특징은 기존 연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 데이터 분석입니다. 상품과 관련된 사용자의 과거 경험은 수면 제품 구매 실패 경험입니다. 사용자의 성격은 효율적인 스마트 사용자입니다. 상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목표는 불면증을 예방하고 충분히 쉬고 싶다입니다. 상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주변 상황은 잠자기 전 상황입니다. 상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습관은 안정적인 수면 활동 습관입니다. 상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관련된 집단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상품 사용과 관련된 집단과의 관계는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상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주변 환경은 수면을 위해 집중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입니다. 이렇게 잠 준비 잘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워크북으로 구체화하고 컨셉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파운더스로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